국선도 단전호흡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올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볼링공을 활용해서 복부에 굳어있는 어떤 그 혈분과 기분과 혈분, 즉 적을 풀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볼링공을 활용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볼링공을 언제부터 활용했을까 궁금하네. 글이 굴려서 어느 세월에 풀릴까? 남 따라서 흉내만 내다 끝날 인생들이라는 약간 좀 생각에 따라서 조금 그리 기분 좋은 댓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에 좀 연연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신경이 좀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다. 이 글이 조금 무시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안 하다가 며칠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유 그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일어서 저도 이 밑에 한번 좀 댓글을 좀 달아봤거든요. 답글을. 무엇이 그리 불만이신가요? 저도 좀 이분 어투로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익명성에 기대지 마시고 사진을 내밀고 실명 밝히고 떳떳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길 그리하시면 받아주겠나이다. 똥낀 분이 성내는 꼴 이런 식으로 저도 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똥낀 분이 성내는 꼴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바로 반응이 이렇게 수천 뿌리 깊은 나무님이라고 하는데 수천 수백만 겹으로 뭉쳐진 것이 몇 겹 풀리면 일시적인 잠깐의 반응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대단한 것을 안 것 같은 착각을 하여 이런 것을 올린 상태가 그대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라는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누워서 깔짝거리지 말고 엎드린 채 온몸을 실어 볼링공을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굴려본 후 몸 상태가 어찌 변하는지 다시 그 결과를 올려보세요. 흉내를 내려면 그 정도는 하고 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또 여기 준엄이 이렇게 꾸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는 온몸을 실어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풀수록 계속 새로운 겹이 나타나고 종래엔 동아줄 같은 겹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입니다. 흉내 내려면 좀 제대로 내세요 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결렸는지 이렇게 미소 웃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저는 그래 이렇게 한 가지 일구월심하신 분이라니 존경스럽습니다. 애초에 친절히 일깨워 주시지요.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지만 이분 말씀이 흉내만 내다 끝날 인생들이라고 한 거에 대한 제 마음에 조금 남는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인생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분이 아래 사람 대하듯 제자 대하듯 하시는 그대라고 하는 그대는 이런 식으로 제자 크리슈나라무르티 라준시가 꼭 흉내내는 듯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자 대하는 듯 하시는 것은 몸은 풀렸을지 모르지만 아직
마음은 모가 남분으로 보여 무례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점잖게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그저 법을 받들어 아직도 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혹세무민할 여지가 순간의 치기를 보였습니다. 다만 혹세무민할 여지가 저한테 보였다는 거죠. 보여서 순간의 치기를 보였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혹세무민이라는 말이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근기를 가지고 행해 보신다면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라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혹세무민은 나름 한 분야에서 한 소식을 했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지 저와 같은 따라쟁이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에는 한참 부족하기에 혹세무민의 범주에도 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하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일깨움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히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 댓글에 또 답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렇게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련을 하신다는 그 분들께서 좀 착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수행적으로 어떤 한방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이곳에 기시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어떤 댓글에 대한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안 보여드려도 소개를 안 드려도 돼야 될 그런 댓글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 이런 복부의 어떤 이런 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볼링공을 이렇게 사용한 거에 대한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본인들만이 사용했던 것을 제가 도용했다 하는 그런 것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한 65편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떤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에 의한 인체의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한 어떤 그런 방식도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가미되어져서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어떤 초월적 경지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시공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어떤 국선도 단전행공에 올리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부의 어떤 응결, 굳음, 이거를 이제 한의학으로는 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풀어내는데 과연 이번에 말씀대로 하루 종일 또는 볼링공을 올라타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완전히 풀릴 것이냐. 저보고 천겹 만겹에 풀린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풀려서 어떤 초월적 경지로까지 가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어떤 의문이 되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깨달은 이는 과연 아프지도 않느냐, 이런 복부에 응결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과연 그 깨달음 내지는 초월적 경지로 들어가는데 과연 그 절대적인 것, 어떤 영속적인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옛날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의학도 발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과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한번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즉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결론은 노력하면 성공한다. 좀 더 노력하라. 예측 가능한 어떤 선형세계, 구조주의를 얘기합니다. 즉 말씀드리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정이 되어져 있죠. 이것을 증명한 것이 고전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 지금의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로 대표될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아직 넘어설 수 있는 원리는 아직 나오질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물질의 성질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원자에서 분자, 소립자, 아주 쭉 작아서 쿼크라고 하나요? 쿼크 아주 쪼갤 수 없는 데까지 쪼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 이 관찰자의 어떤 생각이 입자일 것 같다 그러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일 것 같다 그러면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이런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같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달라진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와 속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파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 같이 파악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고전 물리학 계몽사상의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펜하겐 해석, 양자가 중첩, 측정자가 선택하기 전에 확정되어져 있지 않다. 이 내용은 이 내용과 첫 번째 내용과 같다고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의 관찰자, 측정자가 선택한 것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번째, 측정자와 측정 방식과 측정 대상은 분리될 수가 없다. 이게 전체적이란 얘기죠. 통합적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 보인다. 그다음 다섯 번째, 극미의 양자 세계에서는 측정 행위 자체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킨다. 뭐 위에서 설명드린 측정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측정 대상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존재는 확실하지 않다. 확률적이다. 그래서 신의 주사의 놀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인슈타인의 범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의 범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즉 영속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는 측정자의 마음이고 선택이고 책임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즉 불교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선도적 입장에서 고, 짐, 멸 여기에 어떤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약간 정신적인 어떤 우리 선도로 보면 기의 세계, 그 다음에 마음의 세계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기에 즉 일체 유심조 그 보는 사람의 측정자에 따라서 측정 대상이 변화된다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집이라는 어떤 그런 세계가 이 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만은 육군 육식 인식론의 차원에서 이 육식, 칠식, 팔식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이 구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즉 만화식이 되고 즉 아레아식이 되고 즉 아말라식이 됩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식론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데 즉 여기가 에고란 얘기죠. 여기까지가 즉 보는 거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마음의 어떤 그 세계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하는 것은 여기고 이걸 넘어선 세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양자역학에서 물질성, 입자성과 파동성 어떤 태극에 넘어 공이다.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불이색, 색불이공. 즉 공은 바로 색이고 색은 곧 공이고 또 공은 바로 색이 아니고 색은 곧 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존재는 확실하지 않고 확률적이다. 즉 알 수가 없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속적인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신기신이다. 마음과 기와 신의 세계는 즉 세 가지 거짓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즉 이 거짓된 이 신기신을 가지고 아무리 붙들고 완전하게 해 보려고 한들 완전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속적인 것도 없는데 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거짓을 가지고 노니까. 그래서 즉 이 신 마음에는 선악이 있고 기에는 정탁이 있고 신에는 후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다 같이 즉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불이색, 색불이공. 즉 공은 바로 색이고 색은 공이고 또 공은 색이 아니고 색은 또 공이 아니고 지금 이런 뭐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불확정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신기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면 욕망 덩어리다 해서 완전 무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나 선도에서 성명 쌍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기신이 거짓이나 산망이나 이 현실은 이 신기신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쓰여집니다만은 이런 현실은 신기신은 진실이 아니라 이 진실이 아닌 신기신을 통해서 성명정의 삼진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복부를 풀어서 천만겹의 어떤 그런 줄기를 풀어서 완전한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완전한 것은 없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는데, 없다고 이미 과학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이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완전히 풀어낼 수도 없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강이란 것은 없다 하나가 됩니다. 왜? 영원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으니까. 원래 이 존재 자체가 불확정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과학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3대 경전 중에 진리훈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가르침 진리훈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너무 관념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실질적인 현실에 있어서 확실하게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다가 나온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풀어도 또 풀어진다. 천겹만겹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현실 세계의 어떤 사고, 지각 이런 것들이 기억, 저장된 지식을 쭉 들어가면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념
의법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 연법, 이 관법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현실 어떤 그 의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 약간 여기 밑에는 무의식적인 차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좋은 것을 느끼겠죠. 좋은 감정이 생겼겠지요.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감정이 생겼겠고요. 그러면 대부분이 안 좋은 기억, 즉 이루고자 했을 때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그 부딪힘, 그런 것들의 반작용들은 이런 데 가서 쌓입니다. 무의식에. 그래서 폭력적, 독립부도덕, 충동, 이기적 욕심, 수치스러운 경험증 등등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즉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관법이라고 하는 영역은 되어지만 하겠다, 자연스러움을 얘기하거든요. 즉 인위와 무의, 자연, 인위와 자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위니가 많아지면 무의의 어떤 응어리로서 또 어떤 그 부정적 감정으로서, 부정적 관념으로서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풀어도 또 풀어지지 않는, 또 나온다 하는 것은 이 연법에 어떤 하면 된다 하는 욕망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이 소유적인 것이 너무 작아짐으로써 어떤 굳어지는, 반작용에서 굳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신체적으로 바로 솔직하게 나타내지기 때문에 복부의 어떤 오장육부의 인이예지신이라든가 어떤 우리 오감이라든가 희구애노 탐념 이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둠, 음결, 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풀고 해봐도 이 욕심을 하면 된다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을 줄여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된다 하는 이 연법을 줄임으로써 어떤 부정적 응결, 그 다음에 감정, 어떤 그 관념의 그런 결과로서 굳어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해야지, 물리적으로 어떤 자극으로, 물리적인 자극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볼링공으로만 이렇게 몸을 실어서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풀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초월적 세계를 이 부분으로 봅니다. 무, 텅, 빈, 공, 순수, 통합의식 등등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에서 의식의 전개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실체사고란 얘기죠. 우리 오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또 여기서도 불교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색수상행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즉 생각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실체사고, 즉 색, 어떤 물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체사고다. 그 다음에 가치사고, 어떤 기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이거는 어떤 우리 제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행, 이것이 기적인 가치사고입니다. 가치사고는 실체사고는 있다 없다의 어떤 불균형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 되겠고요. 난 가치사고는 좋아, 나빠, 이거의 호불호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만, 이런 것들이 좋으면 소유를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싫으면 배척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분노가 생기겠고요. 또 욕구가 이루어지면 또 탐욕이 더 증가되겠고요. 그래서 분노는 열등감으로, 욕구는 탐욕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루어지면 더 어떤 욕구가 강화되는 걸로, 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불만 사고로 이렇게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그러죠. 어리석음, 분노,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3대 악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의식의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요. 그럼 무의식의 어떤 표시는 우리의 이 무의식과 신체가 하나고, 의식과 신체는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즉 이런 무의식의 어떤 자극은, 반응은 바로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오장육부에 그대로 적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푸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즉 실체사고, 즉 가치사고, 그 다음에 불만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하고 같습니다.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은 우리의 경락에서, 즉 이 악명경하고 태음경,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은 소음경하고 태양경, 지성 리듬은 고름경하고 소양경, 이렇게 극명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주 뚜렷하게. 그래서 실체 리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리듬은, 즉 불만은 이 밑에, 만족은 위에가 되겠습니다. 즉 신체 리듬, 실체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하면 위에 기분이 좋고 고조기가 되겠고요. 없다 하면, 즉 재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를 했다 하면 고조기가 되겠고요. 소유를 못했다 하면 이때 저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간에서 저조기를 지나서 고조기까지가 23일 주기입니다. 23일 만에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은, 즉 이 신체 리듬은 제욕에 해당되는 재물 상실에 대한 아까움이나 만족의 어떤 기운이 되겠고, 감성 리듬은 성적, 예술적 열정의 어떤 그런 주기로서 28일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 리듬은 어떤 권력력, 명예욕, 지식력, 어떤 그런 것들이 33일 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마다 경락의 리듬이 23일, 28일, 33일 주기로 5일 단위로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체 리듬 주기, 즉 경락으로 양명경과 태음경, 비위, 폐, 대장경의 경락은 가장 낮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감성 리듬은 두 번째로 깊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28일 주기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3일 주기인 지성 리듬은 가장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감성 리듬은 신장, 방광, 심장, 소장경이 되겠고요. 지성 리듬은 간담, 심프, 삼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리듬, 감성 리듬은 유예라고 해서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지성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런 리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태음경, 양명경에서 실체 리듬, 실체 사고가 어떤 게 있다 없다 또가 되겠고요. 이거는 가치 사고의 좋다 싫다가 되겠고, 이제 좋다 싫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불만 사고의 어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음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우리 몸에 어떤 경락의 깊이로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링공으로 푸는 데 있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5일 단위로 이 깊이가, 이게 리듬이 이렇게 더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는 걸로서 봤을 때, 즉 가장 밑에 있는 이것이 가장 예를 들어서 한 1kg의 어떤 중량으로 적을 풀기 위해서 배에다 올려놨다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자극이 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kg짜리, 그 다음에 3kg짜리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두 개는 유예고, 이것은 무유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즉, 지식력, 권력력, 명예력, 자존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내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자기 사회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도 헷갈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자기라고 하는 아만, 아예, 아치, 악연, 즉 자기의 소견, 자기 교만, 자기 어리석음,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지나쳤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없애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단계가 예를 들어서 1kg짜리로 2kg, 3kg 이런 무게로 또는 자극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실을 정도가 되면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자존심, 명예, 권력력의 어떤 불만 사고에 해당이 되는 즉 간경하고 심포경 또는 담경하고 삼초경 쪽으로 가장 적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자기의 어떤 아만이 넘치는 아이가 넘치고 아치가 넘치고 악연이 넘치는 그런 걸로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렇게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선도도 중기, 근건, 온기순으로 어떤 호흡이 길어지며 또 동작의 각도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죠. 즉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 위주로 올려놓은 볼링공에 깔짝깔짝 하는 것으로 언제 풀리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풀리겠느냐 그런 걸 봤을 때 앞에서도 과학의 이론을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불확정성이다 이거지요.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속적인 것도 없다. 절대적인 것은 공간이 되겠고 영속적인 건 시간이 되겠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데 절대적인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깨달은 이도 도인도 아프다. 왜? 절대적인 건 영속적인 것도 없는데 확실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심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 통일 감각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절대적인 것도 영속적인 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즉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만 있을 뿐이지 순간에 어떤 균형과 조화와 통일된 어떤 사은행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라고 했고 또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년법의 부분이 이 위로 올라왔다고 했을 때 모래시계와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상반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과학의 양자물리학의 어떤 이 상보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즉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보이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연법이 많아지면 관법이 약해지고 관법이 많아지면 연법이 약해진다는 거 있죠. 즉 욕심이 많으면 연법이 많으면 여기에 부딪힘으로 인한 서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무의식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즉 풀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붙는다는 거죠. 결국은 이 연법 생각의 세계의 감각과 사고, 판단, 분별적 사고를 없애버려야 이런 통합적 직관의 세계가 나타나는 텅 빈 어떤 풀림이 되어지는